그러면 내 소득은 매월 변동하는데 내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돼야 되는 거냐? 그다음에 영업비용은 어떤 식으로 얼마나 공제가 되는 거냐? 안녕하세요. 유익상 기운찬 변호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진짜 나가면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잠시도 서 있을 수가 없는데, 제가 최근에 좀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 여기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 맞아요. 이 헬멧부터 그래서 해서 그 옷도, 뜨거운 그죠? 햇볕 아래서 이거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진짜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포지션이 라이더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라이더 분들 개인 회생을 한번 가지고 와서 사례를 선정해서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라이더 분들은 급여소득자는 아니시고 이제 하시는 만큼 정산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 분들 개인 회생랑은 소득 구조 좀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설명을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면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혹은 직장에서 실직을 하시다가 라이더가 이제 어쨌든 접근성이 좀 낮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제 뭐 저희가 해볼 때도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하시다가 그렇죠. 아니면은 실직하셔가지고 채무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회생을 해야 되는데, 또 회생을 알아보니 소득이 직업이 있어야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 어딘가에 근데 재취업도 쉽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선택하시는 게 배민이나 쿠팡 파트너스 해서 그 라이더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쿠팡 물류센터 뭐 이런 데에 이제 일용직처럼 이제 들어가서 소득 활동을 하면 이걸로 개인회생 가능하냐, 이제 이런 문의들을 많이 주시고, 그렇죠. 조금 이제 알아보신 분들은 걱정되는 게, 그러면 나 소득이 매월 일정하지 않은데 소득이 매월 변하는데 도대체 그럼 내 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고민 걱정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배달 대행 하시는 그 사례들을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어느 정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선정 사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준비한 그 배달 대행 사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직을 하셔서 생활비가 부족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대출이 시작되신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회생을 알아봐야겠다, 개인회생을 진행해야겠다 생각을 하시게 되니 어딘가 이제 취업하시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라이더로 이제 취업을 하셔서 사건을 진행하시다 보니 당연히 이제 최근 취업 이슈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사례일 거고, 그렇다 보니 최근 취업에 부수하는 이제 조건부인가 이슈까지 있었던 분인데, 어떤 과정으로 사건이 진행됐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됐죠. 인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건부인가가 많이 나오는 법원인데, 최근 취업 이슈가 있다 보니 당연히 이제 조건부인가 이슈가 따라 붙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거를 이제 좀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죠. 그래서 52세다 보니까 어딘가에 재취업하시는 게 쉽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이제 라이더 배달 대행업을 이제 선택하시게 된 거고, 월 소득은 210만 원 정도 되셨고, 총 채무액은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채무액은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900만 원으로 한 30%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개인회생 진행 경위를 한번 살펴보면, 네. 원래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관리 업무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 팀장으로 근무하셔서 안정적인 소득 활동하셨는데, 건설 현장들이 또 이제 이런 부침을 많이 겪죠. 특히는 이제 프로젝트 중단, 21년, 2년 때부터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왔었고, 그렇죠. 금리가 인상되고 건설 경기도 그 당시가 이제 최악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PF들도 무너지고 건설이 중단되고 뭐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24년 초부터 공사 중단 연기되면서 기존 업무를 못 하시게 된 거였고, 재취업을 하려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에 실패하셨고, 이제 생계비, 월세, 카드 대금 부담이 누적되다 보니 개인회생은 이제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던 거죠. 근데 배달 대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이제 쉽게 말씀하시기로 뭐 할 거 없는데 배달 대행이나 할까 뭐 이제 이런 말씀하시지만, 아까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위험하고, 눈이 오면 한겨울에는 또 엄청 미끄럽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춥고, 사실은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란 맞아요. 말이죠. 이걸로 소득을 네. 어느 정도 발생시키시려면 정말 열심히 일하셔야
하셔야 맞아요.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저기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들 뭐 9 to 6 해서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빼고 8시간 일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정도 업무에서는 일반적인 소득을 맞추기도 정말 힘들죠. 진술서에서도 나타내는 것처럼 쿠팡이츠 배달 대행을 시작했지만 초보자의 한계와 날씨의 영향, 이 길도 잘 모르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어려움이 발생했다. 특히나 이제 뭐 주유비, 엔진오일, 타이어 구동부의 정비비 등 유지비도 이제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에는 이제 개인회생 진행하시게 된 건데 이제 접수시 변제기획안부터 한번 살펴보면 네. 작년 초 25년 2월 3일 날 이제 사건을 접수했는데 평균 소득이 210만 원이었고 1인 생계비가 25년 기준으로 143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일부 추가 생계비를 조금 더해서 157만 원을 공제하고 한 달에 55만 원씩 네. 36개월 이제 1,900만 원 갚는 걸로 일단은 사건은 접수는 했습니다. 네. 보전공고 인천이니까 사실 보전공고가 또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 취업 이슈가 있다 보니 보전공고 나온 것들 한번 살펴보면 정확한 청산 가치 반영 및 소비 형태, 소비 규모로 보아 채무자의 월 평균 수입 산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은 이 보정 내용부터 만만치 않죠. 그렇죠. 당신 월 평균 수입 산정이 합리적인지 보려니 한 달에 카드값이나 이런 거 얼마 쓰는지부터 보고 만약에 카드값이 엄청 많이 쓰면은 소득을 고의적으로 낮추거나 아니면 뭐 소득을 조작한 거 아니야? 라는 기본적인 의심의 전제로 사건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발급받아 사용한 각 신용카드별로 현재까지의 카드 상세 이용 내역서를 내십시오. 그다음에 각 신용카드의 월별 사용 내역을 제출하십시오. 그러니까 카드 사용 내역을 이런 식으로 제출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 채무와 관련해서 뭐 이제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이런 보정이 나왔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접수할 때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 정리해서 미리 접수를 하는데 여기 이미 다 이제 회생위원이 본 거죠.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 직전 고액의 신용카드 사용액, 그래서 뭐 국민카드 뭐 200만 원, 삼성카드 80만 원, 이거는 이제 사용 목적이 무엇이냐 명확히 소명하시고 혹시라도 뭐 사치 사행성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신청 비용인 경우에도 이제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제 카드 사용 내까지 굉장히 좀 뭔가 타이트하게 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채무자 수를 차량과 관련해서도 보험증권을 내라든지 뭐 이제 시가 요거 산정해서 반영해라. 뭐 이런 보정이 나왔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좀 핵심적인 보정일 것 같아요. 최근 취업 이슈가 있는 분이다 보니까 취업하신 지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이때부터 현재까지의 거래 내역서, 그다음에 근무처 발급한 수수료 지급 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증을 제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영업비용에 대한 소명자료도 내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라이더분들은 개인 사업자 범주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배달을 함으로써 받으시는 그 금액들이 매출에 해당이 되고, 그렇죠. 사실은 그 돈에서 주유비라든지 뭐 오토바이 정비비, 수리비 이런 기타 비용들이 또 추가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들을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들이 이제 순이익으로서 본인의 어떤 월 소득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달에 뭐 50만 원 정도는 제가 주유비랑 이런저런 잡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얼마 정도씩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나가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라면은 임의로 그냥 당신이 50만 원, 60만 원 기재한 거는 인정 안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명 자료를 내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한 10여만 원 정도 추가 생계비를 제출을 했는데 일단 월 생계비를 60%만 일단 정정해서 인정해주겠다.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지금 그렇죠. 가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됐고, 마지막으로 요 기타 사항란에 체크하십시오. 소득 신고 의무, 그러니까 조건부인가, 1년마다 7월 31일까지 소득에 관한 자료들을 내라라는 조건부인가가 인천이니까 이제 붙게 되었습니다. 요 중에서 이제 소득 산출에 대한 것만, 아까 최근 취업이니까 소득에 관한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모두 일괄해서 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영업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의의 비용은 인정할 수 없으니 그 항목별로 구체화해서 제출해라 라고 했으니,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내 소득은 매월 변동하는데 내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돼야 되는 거냐, 그 다음에 영업비용은 어떤 식으로 얼마나 공제가 되는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관건일 것 같아서 그것만 제가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요분 같은 경우는 11월에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셨는데 11, 12월 합쳐서 계산을 해보니 580만 원 이제 매출이 발생하신 거예요. 네. 다만 영업비도 또 굉장히 크죠. 뭐 처음 11월에는 영업비가 200만 원, 그 다음에는 12월에는 30만 원, 그 다음에 1, 2월
11월은 또 영업비용이 줄어서 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11, 12월 평균을 냈더니 이제 영업비용을 빼고 실수령이 340, 그리고 1월 달은 300, 2월 달은 190. 그러면 이 금액들을 결국에는 평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평균 내서 4개월 동안이니까 계산했더니 한 210만 원 정도가 됐고, 소득은 이런 식으로 산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저는 매월 변합니다 소득이, 그래서 제 소득 얼마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평균을 내서 기본적으로는 평균 낸 금액이 본인 소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영업비 같은 경우가 아까 뭐 11월에는 거의 한 200만 원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어떤 비용들을 어떻게 나갔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비용이었냐. 여기 보면 이제 뭐 주유비, 이 주유비 지출했네요. 그 다음에 보험료로 이제 나갔네요. 그때. 그리고 추가로 여기 보면은 뭐 엔진 오일 교환하심으로 인해서 나간 비용들, 아니면 뭐 이제 타이어 구입 비용, 안개등이라든지 뭐 전면 윈드실드 뭐 이런 비용들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산했을 때 오토바이를 타고서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다 보니 이런 내역들을 상세 영수증하고 같이 첨부를 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영업비용으로 인정이 되겠죠. 그리고 12월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라든지 주유비용, 뭐 정비비용 이런 비용도 합산해서 영업비용을 이제 소명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월 평균 생계비를 1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 비용을 추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다툴 거냐, 아니면 이제 빨리 개시 결정 받기 위해서 그냥 넘어갈 거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의뢰인께 의사를 여쭤봤을 때는 일단은 그냥 요 정도는 감수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이셔서 평균 생계비는 한 10만 원 정도 감액되었고, 월 평균 수입은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린 자료 내용과 같이 산정이 되어서 그대로 이제 212만 원 정도로 이제 산정됐습니다. 36개월 곱해서 총 변제금은 2,400만 원 정도이고, 이제 변제율은 원금 대비로 45% 정도로 사건은 이제 마무리된 케이스입니다. 네. 이제 사건 진행 내용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2월 3일날 25년 2월 3일날 신청서 접수했고 이틀 뒤에 금지 명령이 나왔고 그다음에 한 2주일 정도 후에 보정 공고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보정서 제출했더니 약 2달 후에 개시 결정이 나와서 총 사건이 통과되기까지는 2달 남짓 소요된 사건이다. 보정 한 번에 사건은 이제 신속하게 진행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